합계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 평택시 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평택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날이 난 선서문을 사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는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평택도시공사 사장 이연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사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를 해주시고, 감사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사장님께서 먼저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거 중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도시공사 사장 이연웅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특히 저희 공사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병비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평택도시공사의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엄숙한 마음으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소중한 말씀은 경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환 본부장입니다. 김창옥 전략기획처장입니다. 김원 인사총무처장입니다. 김창두 개발사업 1차장입니다. 최대웅 개발사업 2차장입니다. 민경태 교통사업처장입니다. 고기은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단장입니다. 기배부된 보고서 중 일반 현황 등의 내용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21쪽 2016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진이2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진이2 산단은 진이면 갈곤리 일원에 29만 5천 평의 규모로 조성하며 사업비는 약 5,800억 원이고 도시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12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득하고 2015년 3월에 착공하여 10월 말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내년 말까지 산업단지 준공을 통해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상은 국도 1호선의 경우 수용 재결 신청을 완료하여 2017년 상반기 중에 재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진이 2산단은 실시계획 변경 고시 후 보상이 가능한 13평방미터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행정소송이 2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22쪽 진이 2산단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양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만 3천 평 중 분양 계획이 완료된 부분과 청약이 된 4,500평을 제외하고 남은 미분양 면적은 1만 8천 평입니다. 내년 말 계획된 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이며 조기 분양 완료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황해경제자유구역 호승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황해 호승지구는 호승읍 만오리 일원에 63만 평 규모로 조성 중에 있으며 평택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착공하여 16년 10월 현재 공정률은 22%입니다. 2017년 계획공정 67%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약기반 처리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2017년 3월 예정된 배수지 공사 착공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1,300만 평방미터의 면적으로 개발 중에 있으며 우리공사는 그중 5% 67만 평방미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2006년 지구 지정 후 13년에 1단계 조성공사를 착공하였고 우리공사는 지금까지 총 2,263억 원을 투자하였고 196억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공사가 개발할 3단계 공사 구간은 2017년 세부 특화 용역과 실시 설계를 통해 2018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고덕 광역 5시 울성 교차로부터 지자역 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광역 5시 도로 연결도로 개설 공사는 울성 교차로로부터 지자역까지 총 길이 790m, 왕복 4차선 규모로 연결하는 도로이며 2017년 6월 도로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26억 원입니다. 2016년 1월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3월부터 착공하여 10월 현재 공정률은 38.4%입니다. 보상은 82% 완료되었습니다. 11월 18일 수용 개시가 되었으며 2017년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하고 개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조 진이 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이 3산단은 진이면 마산리 일원에 25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3,275억 원입니다. 우리공사는 특수목적법인인 진이 3산단 주식회사에 20%를 출자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보상계획 공고를 실시하여 금년 5월부터 협의보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보상 현황은 48.4%입니다. 사업 촉진을 위해 보상 업무 대행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 호승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분양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만 6천 평 중 11만 평이 분양 완료되어 분양률은 80.9%입니다. 호승산단 주식회사의 채무 관련 사항은 총 차입액 2,130억 원 중 상환되거나 공사가 매입한 금액을 합쳐 1,995억 원이 상환되었고 잔여 채무액은 135억 원입니다. 연내 분양을 완료하여 그 수입으로 수익권 매수금 회수, 잔여 채무 상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운영 대상은 44개소 3,000공 45면으로 관제센터 10명, 주차관리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으로는 수익금 25억 원, 이용대수는 184만 대입니다.
주차 방식 개선을 통해 이용자 편의 증진과 접촉사고 예방을 위하여 직각 주차에서 대각선 방식으로 개선하여 합정, 송탄 중앙 1, 황택동 제2 주차장에 우선 적용하였습니다. 또 쾌적한 주차 공간 조성을 위해 처장급 이상 간부가 매주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과 청결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지적사항을 해당 부서에서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주변 상가 홍보 게시물, 간판 철거 등의 환경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고 자체 일일 점검을 통한 환경 정비도 병행하여 계속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카드 전용 주차장을 도입하였습니다. 장점으로는 출차 시간이 단축되고 고장이 덜 발생하여 이용 시간의 불편을 덜 수 있었습니다. 단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카드 미소지 시 불편하다는 점이 있어 차량 이용이 많은 주차장에 카드와 현금 겸용 사전 정상기를 설치하여 개선하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공영주차장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형 실무형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근무 수칙을 개선하여 즉각적인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응대와 친절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운영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도 불합리한 시설은 개선하고 대각선 주차 방식은 개선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해 나가는 한편 카드, 현금 겸용 정상기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또 상시 청결한 주차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차량 22대 23명의 운전원이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원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은 10월 현재 3만 3천여 건이고 차량의 독점적 사용에 대하여 지난 3월부터 1일 4회에서 1일 2회로 사용을 제한하는 개선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운전 전후 모든 운전원이 친절 안전구호를 제청하도록 하고 직무 전문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자체 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외부 업체에 의뢰해서 세부적으로 차량을 점검하여 차량의 안전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7년 1월부터 차량이 30대로 증차될 예정입니다. 차량 증차 운영에 따른 홍보를 실시하여 더욱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약 접수 방법도 다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조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안중읍 현아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교육을 담당하는 시간제 위촉 강사는 10명이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운영 실적은 약 16,000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교육의 내용과 관련한 사항으로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인형극을 개발하였고 실외 자전거 안전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어린이가 차량에 갇히는 사고를 계기로 이런 경우 어린이가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특별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체험형 교육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 추진 사항 중 브레인시티 일반 사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도일동 1원에 146만 평 규모로 2조 4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공사가 30% 출자하는 공공 SPC와 우리 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구도는 공공 SPC가 109를 담당하여 성균관대를 포함하는 102만 평을 개발하고 도시공사는 209를 담당하여 산업단지 44만 평을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타당성 용역은 금년 8월에 착수하여 2017년 1월 완료 예정인 완료 예정으로 사업 완료 후에 투자심의, 이사회 등 내부 절차를 이행하고 주주 협약 체결을 통해 SPC를 설립하여 2017년 9월에 보상에 착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안 사항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자본금 증액이 필요하고 사업비 분담을 위해 경기도시공사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공사 확보를 위해서도 브레인시티 개발 주식회사에서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쪽 신규 사업 검토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는 274만 3천 평방미터의 규모로 1 내지 4단계로 나누어 개발될 사업으로 현재 제3자 공모 중에 있어 공모 실패 시 공사가 참여하여 개발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기 미집행 중인 도시계획 시설 중 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사가 근린공원 토지 확보와 조성을 통해 시에 기부 체납하고 일부 가용지에 대해 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여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현재 평택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에 있어 공사가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택시에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대규모 건설 공사 수탁입니다. 평택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공공청사 건축이나 개발 사업 등을 도시공사가 대행하여 개발하는 방식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술사 등 공사가 보유한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여 공공건설 사업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현장별 책임 감독과 감리 수행을 통해 무분별한 설계 방지를 예방하고 하자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평택도시공사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평택도시공사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행감,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임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사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에 필요성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명근입니다. 네, 오명근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네, 12쪽에 보면은 그 자본금 현황입니다. 12쪽이요. 네. 그 현물 보면 그 송화 택진의 학교용지 있죠. 네. 그건 앞으로 그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그 현재 그 학교를 교육청에서 건축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것을 저희들이 그 공동주택 용지로 개발을 해서 바꿔서 그 매각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각이? 예, 매각이 안 되면은 저희들이 개발을 하든지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얼마라고 그랬죠, 그게? 4,200평입니다. 4,200평. 단가는 50억의 그 매각은 지금 학교 용지일 경우에 그 전에 평가된 금액이 50억인데요. 예. 그것이 이제 바뀌게 되면은 단가는 재감정 평가를 다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기 안중구 버스터미널 부지는 어떻게 그 계획을 또 세우시고 현재 그 버스 부지도 저희들이 그 현물 출자를 받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것을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버스 터미널 부지하고 상업용지하고 나누는 그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시에다 신청을 해놨고 이것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그 바뀌는 것이 변경이 확정이 되면 이것을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할 예정입니다. 혹시 학교 부지나 그 버스 터미널 부지를 요즘 우리 평택에도 이제 공과행에 대해서 좀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은 사업을 한번 그 직접 해볼 의사는 없으신지요?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용도를 바꾸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매각과 직접 사업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를 검토해서 네.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제 평성 같은 데는 사실 미군들이 내려오면서 이제 그 주공간이 사실 없거든요. 예. 거의 다 지금 이제 둔포나 아산 쪽으로 다 그분들 준비했기 때문에 네. 실제 우리 평택은 안정리 특히 그쪽에는 그 주택들이 소규모 주택이기 때문에 사실 그 미군들 그 아마 하우징에서 적합치 않아 가지고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어떤가. 네, 그렇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좀 해보시고요. 네, 또 13쪽에 이제
회계적 보면은 지난번에 그 당기 수익이 21억이 나셨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이제 수익을 보면은 그 임대 수익이 1억이고 공용주차장에서 20억입니까? 네. 13쪽에. 아, 20억이 이게 들어온 거는 저희가 다 수입 잡히는 건 아니고요. 그럼 다 실어다가 다시 들어가는 네. 거예요? 네. 그 이자 수익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저희가 보유자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출에서 보면은 그 포승 이산단의 그 수익권 매입이라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실까요? 네. 지금 아까도 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포승이 산단에 그 채무가 많기 때문에 그쪽의 채무가 지금 연리 약 3.1%입니다. 3.1%.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은행에 그 보유자금을 넣어놓고 있는 것은 지금 1.5%도 채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예대 마진이라도 그 줄여서 나중에 그 공사가 부담하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 은행에다 넣어놓은 돈을 포승이 산단에 그 수익권을 저희들이 일단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주고요. 그 지금 이자 비용이 한 39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네 그러면요? 아, 이 이자 비용은요, 예. 그 이자 비용이 아니고, 그 전체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 이자 비용입니다. 전체. 네. 지금 역마진이 생기는 거네. 그럼 현재 지금 3.1%에 지금 하고 지금 1.5%의 그 수익을 받는다면 포승이 산단의 그 수익권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은행은 이제 16쪽에 보면 요즘 그 포승 그 산단 보면은 그 요즘 신문에 보고 언론에 보면은 그 주민들이 그 좀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뭐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이제 저희 도시공사가 포승이 산단의 SBC에 참여하기 전에 네. 그 당시 대주주인 의향에서 있을 때 주민들한테 건축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세대당 8천만 원이고요. 대상 세대가 지금 21세대인데 그걸 지급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달라고 주민들이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오셔서 집단 시위도 하시고 또 시청에서 지금 시위도 하시고 있는데 하여간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죄송하고 불편한 마음입니다. 저도.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지급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좀 설명을 드리면은 좀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마저 좀 더 드릴까요? 됐어요. 그 대안 했습니다. 국회에서 좀 그 대안을 좀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28쪽이에요. 그 주장 여기 문제가 사실은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뭐 카드하고 지금 현금하고 이제 교체해서 이제 하신다는데 실제 그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객들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사실 그 현금을 못 넣으니까 사실 그 정상계에 가서 돈을 넣고서 다시 카드를 넣고서 출금 표를 갖고 나가더라고요. 그 군청짜리. 네. 네. 또 다른 데도 이제 꼭 카드만 되다 보니까 네.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네. 그 지난번에 제가 전화를 드려서 이제 네. 대안을 이제 받았지만은 네. 이 문제는 어떻게 좀 처리가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먼저 임시회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점을 저희들이 참고하고 또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이용자들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지금 이용자가 많은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께서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시장, 장터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일단은 사전 정상기를 와서 현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용자가 많은 데를 중심으로 근데 이제 오늘 공영주차장 가보면 또 저기를
코 있는 돈들 그냥 뜯다가 아주 그냥 붙여놨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카드 전용으로 이제 전환이 된 데는 그렇게 했습니다. 뭐 여기 다시 근데 그거를 예. 저희들이 하여간 의원님 어떤 식으로든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도록 더 노력을 하는데요. 예. 일단 현장에서 나가는 데서 동전을 넣는 문제는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동전을 넣든 돈을 넣든 에라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런데 사전 정상기에서 하면은 나가는 출차에는 지장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서울에도 상당수가 이 카드 전용 주차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런 방식을 했는데 아직 우리는 주민들이 카드를 미소지하신 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사전 정상기를 놓고 현재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사전 정상기 위치를 이동하는 방법을 하든지 새로 증설을 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카드와 현금을 겸용으로 쓸 수 있고 그러면서 나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게끔 그런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까 우리 택시에서도 주정차 단속을 하다 보니까 6월 30일 그러니까 6개월 단속 펜건 수거를 맞으면 6662건입니다. 네. 그래서 주정차 위반하다 보니까 이제 건당 이제 32,000원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한 19억 한 2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사실 우리 주차장이 있으면서도 또 사용을 못하고 또 있으면서도 이제 불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정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실 주차장 확보가 좀 더 확보가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요거에 대해서는 대안이 혹시 있으신가 해서요. 네, 뭐 아시다시피 주차장은 사실은 저희들이 개설을 해갖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평택시가 개설한 주차장을 저희들이 수탁 운영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주차장을 새롭게 만드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제약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좀 관리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도 불편치 않게 양면 소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35쪽에 보면은 이제 우리 사회부 공헌도 많이 하셨네요.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단기 수익이 20억씩 났다는데 한 800만 원, 한 1000만 원 정도로 계셨는데 좀 좋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면 양경사. 아까 이제 보호생이 단단에서 21일 가구가 이제 해서 8천만 원씩 이제 16억 8천인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됐던 지금 현재에서는 어떻게 됐던 지금 한 개를 빼시는 거네요. 도시공사에서는 20% 출세고 어떻게 됐든 이게 이제 청산이 돼봐야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계획상 이걸 이제 다 사업 분양 완료해서 청산했을 때 그 수익률이 어느 정도 예측을 했어요? 지금 예측하는 것은 상당한 적자가 예측이 되고 그럼 적자 났을 때는 뭐 이게 해줄 게 없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도시공사의 예산을 들여서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됐든 지금은 뭐 앞서 지금 어떤 시행사 어떻게 우리는 도시공사는 20%의 이제 그것만 있는데 어떻게 됐든 본 저희 노령이 부도가 나서 지금 빠진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도시공사 맡아서 지금 마무리 해놓은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어떻게 됐든 그 사람들은 빠졌지만 지금 현재는 도시공사야. 마무리 청사는. 그렇지만 일만의 책임은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어쨌든 그럼 뭐 20% 목이 됐던 뭔가는 해줘야죠. 사업이라는 것은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대박 나서 진짜 돈 많이 벌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됐던 그분들 토지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주택지 해주기로 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걸 수용해서 나가서 보상받고 나갔던 거고. 의원님, 저희들이 지금 주민들, 민원인들에 대해서 건축 지원금을 안 주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안 주겠다고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또 주겠다고 지금 뭐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지만은 지금 저희들이 주겠다고 약속한 건 있죠. 도시공사가 아니고 SPC 저기에서 처음에 할 때 얘기했지.
거기에 일말에 20% 책임은 있는 거예요. 안 주겠다고 얘기한 건 없고 현재 저희들의 생각을 지금 물으시는 거잖아요. 어떤 이제 대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언론이나 그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지금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분들한테 그 돈을 언제 얼마를 주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는 입장에 누구라도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저희들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쨌든 도시공사가 SPC에 참여하기 전에 그러한 약속이 되어 있지만은 지금 말씀대로 도시공사가 어차피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주민들이 그렇게 추운 날씨에 연세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시위하시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그 건축지원금을 달라고 하시는 거고 저희들은 드려야 될 입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는 어느 누구라도 언제 얼마를 드리겠다고 약속하기가 매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고 안쓰러운 건 저도 이해를 해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피해자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는 하소연을 해야 돼. 그러면은 뭔가가 얘기가 좀 좁혀지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 몇 번의 시도를 했지만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다 보니까 그 바쁜 이 겨울철에 노인네들이 띠매고 오는 거예요. 뭐 소명 받으시고. 잠깐 부충질이 좀 해도 될까요? 잠깐 그럼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그 오양액지 씨가 빠지고서 도시공사가 SPC에 그 참여를 했으면 어쨌든 간에 SPC 법인은 살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리고 권리의무 승계는 뭐 기존에 도시공사가 참여하기 전에 있던 거 똑같이 승계되는 거고요. 그죠? 네. 그럼 거기서 SPC 법인에서 약속을 한 거는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아니 글쎄 맞는데요. 네. 문제는 지금 줄 돈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저는 제가 만약에 그 약속이라면 저는 그걸 상대로 소송을 해서 지금 남아있는 땅 압류를 하겠네요. 제가 만약에 그런 당사자라면. 지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네. 그 땅을 압류할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평택시에서 우리가 출자한 세금을 낸 출자한 도시공사 그 다음에 기존의 우양액지시에서 하는 거 보증 선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우리 주역 시민들한테 사기쳤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네요. 예? 사기쳤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기치고 동의서 얻어가지고 내보내고 지금 와서 책임질 수 있는 말을 누구도 못하겠다. 그런 황당 무계한 소리 들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의원님 네. 이게 지금 돈을 주는 건데요. 네. 이 법인이 네. 아시겠지만 법인은 그 SPC 그 특수목적 법인이 법인의 책임입니다. 네, 물론 이제 도시공사는 유한 책임이죠. 아니 무한 책임이죠. 도시공사는 예, 거기에 출자한 회사예요. 예, 예. 그런데 그 돈을 지금 도시공사가 갚아야 될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공사에서 갚아야 될 의무는 없죠. 그렇게 되면. 그 없습니다. 그러면 네. SPC 법인에서 갚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맞죠. 그러면 네. SPC 법인 지금 저 사장이 누구예요, 지금? 지금 도시공사 직원이 맡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직원이 맡고 네. 있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는 우리 도시공사네요. 의사결정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가장 그 SPC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거 지배하는 것은 이제 이사회가 있는데요. 예. 그 이사회에 저희는 한 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확답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은 못 주더라도. 지금 그러니까 예. 뭐냐면 그 돈이 들어올 돈하고 나갈 돈이 다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해놓으면은 지금 상당한 금액이 마이너스 상태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마이너스면 줄 돈이 없다는 얘기. 쉽게 얘기해서 줄 돈이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그분들은 이제 못 받는 거네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어느 누구도 이 땅이 매각이 전부 된다는 전제 하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을 계산하는 건데 지금 그게 되면은 간단히 그냥 약속을 하거나 지금 줄 수가 있지만은 지금 들어올 돈은 적고 나갈 돈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약속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고. 그러면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냥 쉽게 얘기하시자고 사장님. 그러시면은 지금 현재 그 나머지 미분양들이 분양이 됐다 손 치더라도 예측컨대 예단컨대 적자가 발생이 되는 게 뻔히 알고 있는 거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변제할 게 약속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도시공사에서도 지급해야 될 법적 의무가 없을 뿐더러 지급해서도 안 되는 거죠, 도시공사에서는. 네. 당연히 출자한 만큼 유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주민들께.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그러면은 저기 주민들 그럼 그랬을 경우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을 때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닥쳤던 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격이 된 건데, 그죠? 지금 돈을 줘야 될 부분들이 그 주민들 지금 계신 그 주민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딴 것도 있습니다. 다른 채무도 또 있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저기 간단히 이렇게 돈을 얼마를 주고 안 주고로 결정하기가 그러면 이게 너무너무 힘든 어떻게 거예요. 보면 도시공사에서 들어간 것부터 자체부터도 잘못된 의사결정인 것 같네요. 그런 적자 나는 곳에 왜 도시공사가 들어갔을까요? 글쎄 그 당시에 그 당시 의사결정이 잘못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도시공사가 그 SBC에 참여하게 된 것이 우양에서 그 산업단지를 개발하다가 더 이상 자금 동원이 안 되니까 네. 아마 보상금을 주다가 중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주민들이 그 뭐 도와 시에 뭐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 평택도시공사가 참여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게 잘못된 의사결정이었었네. 거기서 결정적인 미스를 한 거네요. 거기서 뭐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아니면 뭐 다른 방안을 찾으셨어야 되는 건데 우리 공적 자금이 됐든 투입된 이 도시공사에서 참여한 그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지금 상황에 와서는. 그럼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평택시가 출자한 도시공사가 지배를 하는 회사니까 당연히 지역 주민들은 도시공사한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매달리겠죠. 네, 저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저 참 뭐 자꾸 뭐 지나치게 법적인 얘기만 그 하기가 민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아마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당시에는 뭐 여기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이미 예견됐었던 일 아닐까요? 이거는 뻔히 들어갔을 때부터 이거. 그리고 그 당시가 이게 언제예요? 김성주 시장님 시대 있었던 건가요? 이게? 그때 시작 의사결정 나는 건가요? 그때?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그거를 출자하고 지급 보증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문제가 시작된 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책임까지 이제 지게 된 거. 이게 굉장히 사업이 원활하게 됐고 이만큼 온 거는 도시공사였으면 이만큼 못 왔어요. 그냥 그때 그냥 저기 보상한 후한 30% 주다가 그 사업 끝나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도시공사가 있어서 개발하고 지금 공장을 들어서고 어떻게 보면 우양의 치시만 좋아진 겁니다. 겉으로는 부도났지만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뒷책임은 진짜 뭐 주고 빤 맞은 거예요. 근데 왜 주민들은 그럼 어디다 하셔야 되느냐. 이게 도시공사가 그냥 민간 회사라고 그러면은 시민들이 시청까지 안 합니다. 올 수도 없고. 그렇지만 시에서 출자한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시로 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어떻게 보면 다 안쓰럽잖아요. 다 우리 진짜 아버님들 아저씨들 다 그렇잖아요. 그 이 추위에 그 어르신들이 진짜 평생 농사만 짓고 그 동네 다 지키시고 지금 평택이 이만큼 오기까지는 그분들이 사셔서 이만큼 왔다고 본인들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분들한테 뭔가 위로가 되고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분들이 띠매고 지금 시위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 그분들 중에서 이 충격에다가 한번 잘못되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진짜 대책은 없지만 그게 뭐 8천만 원이라고 되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일정 성의 뭐 얘기했다면 뭐 그분들한테 깜빡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거는 행위는 취해야 되지. 그냥 우리 이거 마이너스다니 우리는 할 게 없다. 뭐 청산해보 보자.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네요. 청산해봐야 마이너스인데.
그럼 그분들한테 보상 준 거 다시 보상을 많이 줬으니까 좀 뺏어야 되겠네. 그러면 차라리 분양가를 좀 올려서 그걸로 해서 해든지 수익을 마시려고 하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LH나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은 해서 택지개발 사업 해갖고 그런 공공에서는 마이너스라는 건 없더라고. 시간이 가도. 지금 고덕 같은 경우에 저렇게 해서 그렇게 딜레이돼도 고덕 손해봅니까? LH? 손해 안 봐요. 거기는 손해 안 봐요. 그때그때 그 맞춰서 투자비 해갖고 업시켜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털라고 그냥 싸게 돼도 팔라고 정리만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주기로 했었으면 그것도 비용에 넣어서 사업비에 넣어서 계산을 해야죠. 그건 빠진 거 아닙니까? 1억 6,800이라는 것을 거기다 공사비용 거기다 업시켜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비용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 잡혀 있으니. 그거는 뭐 지금 도시공사에서 한 게 아닌 뭐 시행사 우행치 거기서 이제 다 했기 때문에 뭐 지금 해서 뭐 사장님께서도 뭐 답변을 좀 저기 하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뭔가는 우리도 일만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까도 저도 말씀을 드렸고 주민들께서 이 추운 날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도시공사 찾아오시고 평택시에 찾아가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이유야를 막느라고 가슴이 아프고 죄송스러운 마음은 가득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택시에서 출자한 공공기관인데 저희들이 그 존재하는 이유에 그 공공성도 상당히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주민들이 그러시는 거에 대해서 그야말로 냉혈한처럼 그렇게 한 칼로 다 자르겠습니까? 저희들은 저희들대로도 주민들한테 어떻게라도 그야말로 그 약속된 금액을 전액을 지급하는 건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하지만 어떻게라도 이 주민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가를 계속 왜 궁리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런 궁리를 하는데 그것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매각이 되고 최소한도 매각이 그 가시화가 됐을 때 그때 가면은 전체적인 수치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수치 하나하나 지금 마이너스 지점에 아니 마이너스지만은 지금은 거의 답이 나와요. 분양가가 나와 있고 지금 미분양 해서 계산하고 하면은 나옵니다. 계산 나와요. 네. 지금 안 해보신 거 아니잖아. 네. 해보시니까 지금 이런 말씀 하시는 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회공헌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수익 남는 거는 지금 뭐 서재나 뭐 진이 산단 뭐 그렇게 해야 좀 수익이 나는 건데 뭐 진이도 뭐 청산을 해봐야 알겠죠. 거기는 수익이 딱 구조가 나오잖아. 네? 뭐 서재는 다 이제 뭐 정도 됐으니까 그렇게 하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든 지금 실패한 거예요. 그 많은 돈을 지급 보증한 거, 뭐 동의든 뭐 지급 보증만 해준 거지만 많은 투자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데 했다고 그러면은 고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고덕 같은. 근데 고덕 지금 몇 년이 흘러도 그 마이너스 됩니까? 거기서는 수익이 나요. 시간이 가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숙제지만 주민들 마음을 좀 당연히 헤아리시고 네, 그렇게 어떤 하겠습니다. 방안을 진짜 뭐 개인이 내가 뭐 주머니에서 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확답은 못하지만 그래도 방안을 찾으시고 이거는 지금 도시공사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시하고도 뭔가 방안을 찾아봐야 돼요. 그거를 다시 진짜 뭐 그냥 누구 뭐 소송해봐야 당사자가 다 뭐 잘못된 사람들이라 뭐 어디 가서 뭐 법적으로 해도 찾을 길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일만의 책임도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뭐 수익 남은 것보다 뒤도만 빼지 마시고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좀 방향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진이 뭐 일반 산업단지 뭐 또 공사는 지금 차질 없이 잘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고급기하고 그때 이제 예 이제 행정관 갔을 때 그뭐 그 도로 같은 그 가각성이 좀 됐습니까? 예. 초등학교 앞에 하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뭐 26쪽에 이제 진입 3단단 지금 보상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이 지금 48%. 이제 협의 완료가 48%예요. 아, 협의 완료 및 사용 동의까지 포함해서 48%. 그게 지금 보상은 한 21%.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협의 동의서가 이제 한 27%였고 48%인데 이게 이제 한 2.6%가 모자라서 이제 어떻게 됐던 그 행정 절차 이제 못 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쯤 가실 것 같아요? 이게 뭐 2.6%가 이게 48.4%한 것보다 굉장히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지금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그 거기가 집성촌인데 다 이제 다 이웃간인데 지금 또 비대위 뭐 이렇게 해갖고 또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우리 거기도 이제 한 20%가 우리가 도시공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또 뭐 2주택지 또 그 순서 뽑는 것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괜히 시행사는 아마 이 사업하고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빨리 협의를 해주시면은 좋은 땅으로 2주택지를 주겠다. 우선 뭐 뽑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19가구인가요? 그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 안고 가려면 그건 백지화해서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다 해서 그 뽑기라도 뽑아야 돼요, 순서를. 지금 그걸 갖다 놔둔다 그러면요, 그 한 동네에 살 수 있겠냐고. 그것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뭐, 이 들어보니까 뭐 이제 보상 대행 다시 뭐 도시공사에서 뭐 예, 하려고 준비 중에 왔다고 있습니다. 했는데 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본의원도 이게 안 한 이유는 진이 이산에서 하도 다 학을 떼어서 고생들을 워낙 많이 하셔서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힘드니까. 그래도 어쨌든 힘든 사업이 보상하시면서 거기 대행 수수료 얼마나 받으세요? 어디요? 가구 저기 이산단. 아, 그거는 저 보상 수수료가 없고 그냥 저희 직영 사업이니까. 아니 직영 사업해도 네. 거기서 수익 나온 게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보상을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없고 그냥 전체적인 사업이니까. 아니 그래도 그거는 사업 저기에서 보상 대행이면 거기서 저기는 이익은 나오잖아요. 아니 대행이 아니라 저희 직영입니다. 직영인데도 네. 그거는 아니, 그건- 수수료 계획령은 빼놔야지. 사업비를 그렇게 안 합니까? 예, 그렇게 안 합니다. 직영은 그런 거 네. 비용 처리 안 해요? 네, 네. 왜 안 해? 아니 그거는 뭐 저희들이 어차피 뭐 공사 직원도 나가 있는 거고 보상도 저희가 하는 거고 뭐 다른 관리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뭐 아니 못 받아- 대행 수수료 대행을 해주면은 우리가 위탁 같은 개념으로 하잖아요. 네, 대행은 그렇게 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근데 그런 비용을 처리를 안 해냐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직영이기 때문에 이걸 해갖고서 얼마가 예. 이 범위 그러니까 그걸로 별도로 위탁 수수료라는 개념을 내면 얼마 나오냐 이거지. 사업 할 때는 그걸 나눌 텐데. 별도로 산정을 해가지고. 네, 산정을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번 뽑아보겠다 그런 취지지.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예산 게 항목에서는 지금 안 쪼개지 않습니다. 다른 산당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예산 얼마 그러니까 보상비 얼마 하면은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나와요. 대행 수수료가 지금 마산 산단도 그렇게 대행을 하겠다고 업무 보고 때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 수익이 얼마 나온다. 이익이. 예, 그거는 이제 마산 산다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아니 애초에 시작하기 전부터 네. 그거를 대행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우리가 출자 20% 했지만 보상 대행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한 거예요. 전전에.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얘기를 했었어. 그런 수익이 나온 겁니다. 통으로 지금 이제 하지만 직영을 했기 때문에
통해지만 그 목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별도로 해 나눠야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48%였으면은 대행 수수료는 이제 뭐 41%만 받는 거예요.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계산해서 삼산단하고 실질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현재 잘 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거는 그 한침타기가 걔네가 받아간 거예요. 좋은 거는 핵이 쉽게 간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든 뭐 지금 우리 다 이제 시민들이고 저기 하시니까 그 보상하실 때 지금 그분들 입장도 좀 생각하셔서 우리 뭐 부장께서는 뭐 지역도 워낙 많은 분들을 아셔서 또 면담도 하시고 해서 아마 굉장히 힘들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좀 처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제 사회공헌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 사회공헌은 이제 뭐 도시공사가 뭐 평택 전역을 다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사업한 곳에 민원이 최고 많고 그거로 인해서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주는 어디다 해야 돼? 주는 어느 쪽에 해야 돼? 지금 저기 진이 이산단 쪽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진이 이산단인데 뭐 어떻게 보면요 거기 혜택을 본 동네에다가 좀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이 없는 지금 이제 뭐 가곡리나 이제 뭐 가곡 112 어떻게 보면 가곡 3, 4, 5리 같은 경우에가 거기가 은근히 피해 보는 겁니다. 거기가 그 사업으로 인해서 계속 다녔던 길까지 단절이 되고 한동안 몇 달 동안은 그 동네에서 면사무소 올라가려면 하북 쪽으로 갈고리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뭐 소소한 거겠지만 이게 뭐 이쪽은 그래도 이제 좀 크게 뭐 아마 생각들은 갖고 계시겠지만 뭐 진면 쪽에 좀 이런 뭐 소규모가 아닌 공익 이거 우리가 도시공사 만들 때 이런 거뭐 마을회관 부지 뭐 조그맣게 500만 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닌 우리 시가 진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기반시설 같은 거 도로망이라도 하나 좀 쏟아라 수익 많이 내서 그런 뜻으로 만든 도시공사입니다. 그런 거 잊지 마시고 더욱더 열심히 일들 하셔서 수익 많이 내셔서 일단 뭐 지역 하는 사업 많이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중환 의원 6시 반. 안녕하세요. 최종환입니다. 네, 6주개국에는 업무 현황에 보면 개발사업과 이제 대행사업이 있는데, 이 개발사업에서 우리 지금 돌아가지고 펼쳐놓은 일만 많지, 이익은 없지 하나도. 개발사업에서. 개발 사업에서 이익이 많이 납니다. 남았어요? 네. 어디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뭐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것이 진이 이산단이 지금 저 토지를 매각하고 수익을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거기서 많이 남습니다. 네, 거기서 많이 남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의원님 지역구인 포승지구 이제 거기도 매각이 되면은 이제 거기서 아니, 수익이 날 나도 거라고 향후에 보겠습니다. 되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많이 저 적자를 보고 있죠. 예? 현재는 많이 적자를 보고 있지. 개발사업. 포승산단이요? 예. 아니 저기 포승지구요. 예. 네, 거기는 현재는 뭐 매각이 없으니까 전부 그렇죠. 저기 투입만 하고 있는 거죠. 예산 집행만요. 교통사업체 대행사업을 이제 세군들이 하고 있는데 네. 운영 관리하면서 이익은 좀 남아요? 네, 거기는 그 저기 시하고 위스탁 계약을 맺어 갖고 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공유주차장에서 운영 관리 하시면서 몇 퍼센트나 좀 이익을 보셨어요? 어떤 거요? 공영주차장 그거 관리하시면서 저기 수익금의 5%입니다. 수수료가요. 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현재가 1년이 넘었어요. 거기는 이제 지금까지 그 무료로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그 계약을 경신해 가지고 약간 수수료를 받는데 5%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도 네, 그것도 무료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또 돈을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산단 그 민원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민원인들한테 얘기 들어본 바는 뭐라고 얘기가 들리냐면 분양이 준공이 되면 돈을 주겠다. 건축비를 8천만 원을. 근데 도시공사에서 얘기는 분양이 끝나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급히 전화를 드렸어요. 어떤 저기냐 그랬더니 건축비를 8천만 원 주기로 되어 있는데 뭐 SBC 다 된 얘기는 안 하고 본부장님께서 8천만 원 주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분양이 안 돼서 못 주고 있다. 분양 후에는 주겠다. 라고 얘기만 들었지 난 그 말을 전달을 안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얘기가 분양이 되면 준다. 준공이 되면 준다고 그러놓고 이제 와서는 분양이 다 안 됐으니까 분양 후에 돈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이 집회 신고를 해서 집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의원님, 이제 그래서 아니, 제가 왜 집회를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대화를 자주 해보면 안 합니다. 소통을 해보면 이게 소통이 부재 같아요. 그쪽하고 거기 담당자 처장이 최대영 차장이신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서 수는 이렇고 저는 이렇고 하니까 뭐 젊은 층한테는 어떤 뭐 법적인 얘기를 하고 경위 사실을 얘기해서 그 사람들 노인네들 SBC 모릅니다 전혀. SBC가 뭐고 전혀 모르고 노인네들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방법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말씀을 잘 해주셔야 그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또 거기에 또 전문층 그룹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만나서 해서 해야지 이거 도시공사 앞에 와서 어떻게 그걸 만드냐고요. 그건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 고소한 지역구인들한테 네. 빗받치는 민원입니다. 네, 아까도 설명을 제가 쭉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공사한테 주민들이 그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 사실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네,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답변한 것은 준공이 되면 돈을 드리겠다고 하는 답변을 어디서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한테 대금 건축 지원금을 요구하시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저희들이 최대영 처장이 주민들이 여기까지 오시기 전에 현장에 가서도 여러 차례 동일한 내용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주민들이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세요, 전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법적인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해서는 귀에 잘 들어오질 않는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돈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한테 도시공사의 공익적 위치만을 좀 강조하셔서 대금을 달라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선뜻 그것을 드리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가 적어도 분양 계획이 종결이 돼야지 돈 들어올 돈이 확정이 되고 나갈 돈이 확정이 되고 나서 그때 가서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렇게 설명을 드려왔던 것입니다. 네, 지금도 그것은 뭐냐면 아직도 그분들은 그냥 이산단이 분양이 끝나면 돈을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문제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분양이 끝나면 돈 주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지만은 현재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을 하게 되면은 나갈 돈이 훨씬 많습니다. 공사 입장 측이고 네. 주민들 입장 측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분양이 네. 끝나면 돈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아니 문제가 돈을 뭐예요? 드린다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가서 돈 드릴 시기와 돈 드릴 금액을 그때 가서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뒤따른 그 건축비만 문제가 아닙니다. 예. 거기에 상업용지 분양받는 거, 그 다음에 그것도 SPC에서 위양에서 SPC 하면서 상업용지도 준다고 다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주저 쳐놓고 건축비 가구가 지금 몇 가구입니까? 21가구입니다. 네, 21가구. 그분들 얘기가 대모를 하면서도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분양 끝나면 돈을 줄 것이다. 그런 기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어느 전에
제가 답변을 못 해봤어요. 어느 쪽에 이제 돈 받으려고 그래. 의원님 여기 자료가 네. 우리 저 뽑아온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드리면서 일단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알았습니다. 예. 뭐 27,000평 지금 미분양돼 있다 그랬어요? 네. 26,000평. 26,000평? 예. 예, 23쪽에 황해경제 포중지구 개발사업. 지금 산업건설 의원들이 지난번에 하반기 현장활동을 가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민원이 많이 야기되니까 그 민원 해결 차원에서 주민들하고 좀 간담회 좀 하고 설명해서 그 민원 야기되는 부분을 해소화시켜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네. 그 얘기를 했어요? SR 아파트 지역 주민들하고. 네, 그 SR 아파트 설명. 네, 제가 참석해서 SR아파트 그 입주자 대표하고 그다음에 회장 비롯해 6명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현장 활동 이후에 우리가 현장 활동하고 난 이후에 그 이유는 그 당시 협의할 때 의견을 저희들한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또 의견을 주기로 했는데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입니다. 왜냐면 제가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현장 활동 갔다 왔으니까 좀 참아달라. 되게 의뢰 달랬습니다. 그분들을. 시의원이 주민들 달래는 사람이 어딨어요? 가서 대회라고 부추기지. 이걸 요구해요. 가서 했지만 시의원이 지역 주민들한테 내가 도시공사 필요된 느낌이 들더라고. 좀 참아달라. 하고 얘기했는데 안 왔다는 거요? 안 왔다는 거요. 우리 저기 그 현장 활동 가고 나서 제가 민원 제기했잖아요. 간담회 좀 해라고. 현장 활동 갔다 오고 후 안 왔다는 거요. 도시공사. 이건 다시 한번 챙겨보고 네. 의원님한테 불편을 그 끼치죠. 사람들이 헷갈려 지금. 네, 그렇게 평택 도시공사, 경기 도시공사 헷갈려. 네. 그 사람들이 그 주민들은 내가 못 들어서 평택시 도시공사 욕만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리고 다시 분명히 손을 보여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야기된 부분을 우리 평택 도시공사에서 나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분들은 몰라요. 그냥 다 평택시에서 나온 줄 알아. 하여튼 좀 이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민원 야기가 되지 않도록 이거 밤낮으로 전화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 33조. 나 이거 여기다 왜 써놨어요? 평택 광안단지 조성사업 해가지고. 이거 평택 광안단지 지금 끝났어요? 저 해야 아닙니다. 되는데. 현재 제3자 공모 중인데요. 예, 저희들이 거기 썼습니까만 사업 시행자 선정에 실패할 경우 평택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실패 한국에 쓰지 왜 쓰냐고 써놨냐고. 아니 그러니까 이걸 왜 지금 미리 써놔요? 3자 공모 중 아니에요? 네, 1월 15일까지. 네, 네. 근데 미리 이걸 왜 써놓냐고 여기다가. 평택 도시공사가 다 받아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그 검토를 하겠다는. 황당합니다. 이걸 왜 써놓냐고 여기다가. 지금 3자 공모 중이잖아요. 네, 네. 해결도 안 됐어요. 근데 여기다 이걸 왜 써놨냐고. 또. 해제가 됐을 경우 도시공사가 참여한다는 뜻 아닙니까 이거. 해제가 됐을 경우. 네. 근데 여기다 미리 왜 써놨냐고. 행정감사 책에 왜 써놨어요 이거를. 이제 사업을 이제 참여하게 되면은 사업 구도라든가 지금 그것 때문에 우라통 터지고 있는데 기업부에서 우라통 터지고 있는데 의원님 그래서 여기다 사업, 이걸 왜 써놓냐고요. 사업 구도라든가 이거 사전에 준비해서 해제가 되면은 바로 사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우리가 해놨다는 이거 다 지역주민들 설명했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공사가 무슨 큰 백으로 여기다 이거 써놓냐고.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 의원님들께서 지역개발 사업을 행정사무가 갑자기 기간이에요. 업무보고 받는 게 아닙니다. 아니, 지금 지역구 의원들이나 시장이나 우라통 터지고 있어요 지금. 해제되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도시공사에서는. 아니 그 실패할 경우라고 이렇게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래도 이거 쓰면 안 되지요. 네, 아니 이거를 저희들은 우리가 준비해줬습니다 여기. 아니 의원님, 용역비 해줬어요 지금 있어요. 아니 의원님께서 이거 불편하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뭐 그걸 알았더라면 안 썼을 텐데 저희들은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다각적으로 사업을 검토하고 도시공사 앞에 도시공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커다란지 모르죠. 광범위인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이거
평도 강하다지 해제된 거랑 똑같잖아요. 예? 해제되기 바란 거 아니야. 근데 해제돼 우리가 도시공사 돈 벌어먹는다. 아니 그런 의미는 여러 가지입니다. 아니 그런 취지 생각 이게 나름이에요 이거. 아니 의원님 그러니까 뭐 그런 지역구 의원입니다. 네네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불편하실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누차 저기 시장 설명해 우리 설명했던 부하예요. 근데 도시공사 얼씨구나 잘 됐다. 이거 내가 물어먹겠다. 예? 울고 먹겠다. 아니 어떻게 이게 생각이 다름입니다 이거. 아니 그 저기 그 왜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저기 저희들은 그런 그 저기 나쁜 생각을 갖고 이렇게 쓰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생각을 해줬다가 네, 알겠습니다. 3자 공부 안 됐을 경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하면 됩니다. 보고. 네, 그렇게 이게 하겠습니다. 항상 도시공사가 이렇게 앞서가지고 얘기하면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리고 저 현물 투자 받은 거 안중에 현아택지 240병 그 공공청사부지로 현물 투자 받았지요. 네, 네. 그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용도 변경했어요? 지금 그 용도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언제부터 용도변 추진하고 있어요? 그냥 저기 냄비를 그냥 심으다가 예, 시에서 팔아먹게. 그러니까 저 그걸 포함해서 안정터미널 그 진이 저기 죽은 데 있죠? 진이하고 안중인가? 진위는 끝났고요. 그거는 저기 시에서도 그렇고요. 어차피 지구단위 변경을 해야 됩니다. 240분 조그만 거 가지고 있다가 거기 공공청사 집 부지도 안 돼요. 구멍가게라면 모를까? 제가 용도를 바꿔서 저기 주택용지라든가. 그 언제 할 거, 언제? 네? 그 벌써- 내년에는 할 겁니다. 아마 지금 저기 시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제가 해결가한테 그 회수해라 그랬어요, 다시. 근데 해결가에서 시에서 거기다가 주차장 시설을 하든지 주차장 시설 40명 나온다는데. 아니 거기 주차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북교 시의원이 부탁지가 나면 그런 소리 하겠는데. 아니 그게 하겠어요. 시험을 투자해주면은 도시공사가 어떤 방법으로 행정 절차를 밟든지 뭘 밟아서 팔아먹든지 현금을 갖든지 뭘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자만 받아놓고 그냥 세월하게 많이 기술 있는 거 아니에요. 내년 상반기면은 지금 의원님 염려하시는 그 토지가 전부 그 개선. 그러니까 시하고 네, 어묵 협약을 빨리빨리 하시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터미널도 안 팔리고 있잖아요. 네, 빨리 팔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는 답답합니다. 네. 그 지역 주민들을 저 평택시가 무해놓은 거냐 그러고 시의원이 무해놓은 거냐 그러고 그런 소리 들리니까 답답하잖아요. 네. 그냥 업무 협약을 자주 하셔가지고 또 우리 우선 본부장이 잘하시잖아요. 빨리빨리 일 처리하세요. 그래서 돈을 보낼까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체입니다. 이런 봉사단체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 저기 도시공사는 이익을 창출하는 단체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회 환원도 하시는 거 봤는데 아주 답답해서 행정사업 기관위에서 얘기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의원님 이제 한 건만 내가 좀 빠진 게 있거든요. 예. 이거 42쪽 보면은 그 종합물류단지 그 계약 현황을 보면은 지금 뭐 최고 그 많이 팔린 게 이제 300만 원대 팔린 게 있고요. 또 최저로 팔린 게 132만 원대 팔린 게 있네요. 그 이렇게 뭐 160만 원 차이 나는 건 무슨 그 이유인가요? 이거는 전부 그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정평가사가 네. 같은 필지 택지 개발해가지고 물류단지에서 그 1번을 보면은 306만 원대 매각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31번 보면은 132만 원대에 매각이 됐어요. 그것도 평택 사람한테 그걸 좀 싸게 주고. 아유 위원님, 네. 이거는요 이 저기 필지별로 아니 필지가 네, 그래도 그 원형지로다가 팔았나 그러면? 아닙니다. 거기 전부 이거 2008년도에 조성된 토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이해가 안 가네. 아니 뭐 공업단 산업단지든 택지든 이제 원형지 그 분양하는 데가 있고 또 이제 기본 그 뭐야 그 기본적인 것만 이제 해서도 분양을 하는데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그 개성계획 고장이 난다고 제가 몇 번을 따지면 두들겨 평가 봤는데 결정은 도시공사는 그 뭐 0.0001%의 재량권이 없습니다. 글쎄 그래서 이거 의원이 이거 새로 따로 된 거죠? 예. 일본하고 36번이야?
1번하고 31번 차이가 31번. 예. 거기에 이제 12억 300만 원을 팔렸잖아요. 매각 대금이. 주차장이 주차장 아닌가? 이거가? 네, 31번은 예, 그게 지금 주차장 용도 차이가 있어요. 용도가 그러면 여기라 좀 명시를 그렇게 좀 주장이 되면은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예, 죄송합니다. 그것도 좀 차이가 보통 저기는 게 한 7, 80만 원 차이 나는데.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 진행과 저녁 식사를 갖기 위해 감사 정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있습니까? 이것으로 오후 7시 반까지 감사 정지를 선언합니다.